Midas tou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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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uch. 안녕하세요. MC 제프입니다. 지난 방송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, 이번에는 그 강남의 부동산 왕과 삼성타운 그 조성에 얽힌 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썰을 풀 김대중 씨는 돌아가신 그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동명이인임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강남역에 모여있는 삼성타운이 원래 이제 1980년대에는 그 서울 중구 태평로,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있었어요. 근데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시대에서 이재용 회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삼성타운을 그 시청 인근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서초동 강남역 인근으로 전부 다 이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타운을 강남역에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이제 그 삼성 강남역 뒤에, 현재가 강남역 뒷부분에 있는 그 땅을 크게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, 매입을 했던 땅이 그 완전 대로변이랑 밀접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었고, 그 대로변의 이면에 있는, 그러니까 한 블럭 뒤편에 있는 땅들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사거리에서 초동 삼성타운을 보면은 그 강남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에 가려져서 이 삼성타운 제대로 안 보일 가능성이 컸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 강남 대로변에 있는 땅은 모두 이제 비싸니까 그거를 다 살 수는 없었고, 그 코너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이제 코너에 있는 건물을 사면은 이거를 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부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타운이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코너에 어떤 빌딩이 있었냐면은 예전 이름으로는 이제 대각 빌딩이라는 그런 이제 큰 오피스 빌딩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이름이 GT 대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. 삼성그룹이 그래서 이 대각 빌딩을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이 이제 건물주를 찾아갔는데, 이 건물주는 가락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, 그 가락건설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그 김대중 씨가 100% 소유하고 있는 그 개인 소유의 회사였어요. 그냥 김대중 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. 근데 재계 1위인 삼성이 이 개인 김대중 씨와의 협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. 뭐 김대중 씨한테는 뭐 시세보다 조금 더 줄 테니까 건물을 팔으라고 했었겠죠. 근데 이제 협상에서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알고 보니 이 김대중 씨가 100% 소유한 이 회사인 가락건설이 갖고 있는 빌딩이 이 대각 빌딩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그 GT 타워,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가락 빌딩, 그 다음에 테헤란로로 쭉 이제 역삼역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나오는 대공 빌딩까지 이 테헤란로에만 총 4개의 오피스 빌딩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공 빌딩은 또 이제 이 김대중 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있는데, 그게 이제 대공개발이라는 회사예요.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인데, 그 회사가 또 소유하고 있고,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공개발이라는 회사도 김대중 씨가 100%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동대문역하고 동묘앞역 그 사이에 동대문 빌딩이라고 있어요. 현재 이름은 GT 동대문으로 바뀌어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김대중 씨 이제 개인 이름으로, 이제 가락건설도 아니고 대공개발도 아닌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2013년 5월경 그 김대중 씨로부터 이 딸로 추정되는 이 김모 씨에게 증여가 됐습니다. 아무튼 이것들이 그냥 일반 빌딩이 아니라 전부 다 대형 오피스 빌딩이라는 거예요. 이것도 여기까지만 밝혀진 거지, 이런 분들은 밝혀지지 않은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. 이 오피스 빌딩 5채의 현재 시세가 총 1조 원 이상이고, 그 연 임대 수익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. 이런 사람이 돈이 아쉽겠습니까? 돈이 전혀 아쉽지 않은 사람한테 돈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협상이 타결이 될 리가 만무하죠. 원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. 아무튼 결국 삼성그룹은 그 대각 빌딩, 현재 GT 대각이라는 빌딩을 매입하지 못하고 삼성타운 조성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1조 원대 이상의 빌딩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?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파다 보니까 수십 년 전으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게 됐습니다. 1919년 3.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그 땅끝마을 전남 해남에서 김공칠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당시에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그 김공칠이라는 아이는
19살이 되던 해에 그 완도에서 그 금융업에 종사하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금융에 대한 감이 남다르고 이제 뛰어났던 이 아이는 36세가 되던 해에 무역회사를 스스로 직접 창업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독학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됐고 1980년대에 그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직전에 이 부동산 역시 가뭄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. 현재 강남역 일대 땅을 모조리까지는 아니고 많이 매입하게 됩니다. 강남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김공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이제 부동산 자산이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이제 커지게 됐고, 그 이후에 김공칠 회장은 대공개발, 그 다음에 가락건설, 이런 회사들을 설립해서 현재 말하는 그 GT 대각, 그 다음에 GT 타워, 그 다음에 가락빌딩, 대공빌딩, 동대문 빌딩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. 거의 뭐 이건 개인 단위로 끊게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2008년 89세의 나이로 김공칠 회장이 타계를 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59세 김대중 회장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. 그 사이 슬슬 이 김대중 회장도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창업 1세대가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고, 그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자산의 가치가 커지면서 그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방법으로 그 부가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건 좀 부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부모 잘 만나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. 그 고소한 강 변호사님도 그 좋은 머리를 갖고도 결국에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 잘 만나는 게 그냥 최고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죠.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이제 서민들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 내 부동산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 모두 간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존버합시다. 정리하겠습니다.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한 3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존버해서 간물주 됩시다. 끝.